당신이 지금까지 세상에 대해 믿어온 모든 것이 사실 절반만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중국의 깊은 곳에는 너무도 기이하고 믿기 힘든 장소들이 숨어 있어 그곳에서 평생 살아온 사람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감정 반지처럼 색이 바뀌는 붉은 호수, 스스로 비와 안개를 만들어내는 숨쉬는 동굴,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산들. 이 모든 것이 신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과학의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안내하려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신비롭고 믿기 어려운 18가지 경이로움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장소들을 단 한 번이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15번 장애 단샤 지형. 지구 위에 그려진 꿈. 만약 자연이 화가라면 장애 단샤는 그녀의 걸작일 것입니다. 무지개가 산맥 위로 녹아내린 듯한 풍경. 마치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림 같은 모습. 이것은 조작된 영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풍경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자연 경이로움, 장애 단샤 지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수성에 위치한 이 지질학적 걸작은 50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심지어 푸른색 물결로 덮여 있습니다. 이 찬란한 색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2400만 년 동안 층층이 쌓인 사암과 광물층이 바람과 비에 의해 깎이며 만들어진 자연의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산들은 유화처럼 보일까요? 지질학자들은 이를 겹겹의 지층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지인들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부릅니다. 직접 보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해가 뜨는 시간,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 언덕들은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며 빛납니다. 너무도 선명하고 생생하여 이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조차 말을 잃고 맙니다. 이 장엄한 지형은 2005년까지도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진가, 과학자, 몽상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과연 시간이 만든 기적인가요? 자연이 보내는 메시지인가요? 아니면 지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장애 단샤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감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14번 양소의 공중관, 하늘에서 온 메시지. 죽은 자들은 땅속에 잠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걸쳐 말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양소의 안개 낀 강 위, 깎아지른 석회암 절벽을 따라가다 보면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절벽 곳곳에 매달린 나무 관들, 수십 개의 관이 나무 기둥 위에 얹히거나 절벽 틈에 끼워져 땅에서 수백 미터 위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 보족이 남긴 공중관입니다. 이미 사라진 민족, 보족은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왜 그들은 죽은 이를 그렇게 높은 곳에 묻었을까요? 어떤 이는 하늘에 더 가까이 다가가길 바란 영혼의 바람이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야생 동물이나 홍수로부터 시신을 지키기 위한 지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도구도 없고 비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무거운 관을 절벽 위로 옮겼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관들 중 일부는 무려 2500년이 넘는 시간을 버텨내며 지금도 아래 세상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보족은 누구였을까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 하늘에 매달린 관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양소의 절벽은 단지 메아리를 울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잊힌 영혼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3번
판진의 붉은 해변, 피처럼 아름다움을 흘리는 땅. 어떤 꽃은 불꽃처럼 피어납니다. 중국 랴오닝성 해안 수평선 끝까지 이어지는 진홍빛의 기적. 이곳은 판진의 붉은 해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우리가 아는 모래 해변이 아닙니다. 진홍색 바다풀, 즉 붉은 해초로 뒤덮인 습지입니다. 이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붉은 물결은 마치 지구가 피를 흘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기적의 핵심은 수에다 살사라는 희귀한 식물입니다. 짠물이 많고 알칼리성인 갯벌에서 자라며 매년 가을이면 녹색에서 선명한 붉은 빛으로 바뀝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풍경에 불을 붙인 듯한 모습입니다. 이 현상은 세상에서 오직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자연의 기적입니다. 판진은 세계 최대의 붉은 습지를 자랑하며 멸종 위기종인 두루미를 비롯한 206종 이상의 새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경이로운 풍경 그 이상입니다. 섬세한 자연의 균형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이토록 강렬한 아름다움은 자연을 존중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는 무언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해초가 바람에 흔들릴 때 당신은 단지 해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꿈의 경계에 발을 딛고 있는 듯한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선 감각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12번 윈난의 난쟁이 마을. 시간이 잊은 마을. 거인들을 위한 세상 속에서도 작은 존재는 특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윈난의 언덕 깊숙한 곳, 양스라는 작은 마을이 그 증거입니다. 이 마을의 인구 절반 가까이가 키가 1m 이하입니다. 1950년대 이후 나이를 먹어도 아이처럼 보이는 얼굴과 비정상적으로 작은 키를 가진 가족들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80명이 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았으며 그들 모두는 좁고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성장을 멈추게 한 것일까요? 그 원인은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질병을, 또 어떤 이들은 청나라 시절에 오래된 저주를 탓합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적 요인이나 환경 속 독소를 의심하지만 왜 이런 현상이 오직 양스에서만 나타나는지는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조용한 마을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안고 살아갑니다. 안개 낀 논밭에 둘러싸여 사람들은 단순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호기심 많은 외지인들에게 조심스럽게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기형일까요? 유전의 수수께끼일까요? 아니면 과학이 다다르지 못하는 무언가 이상한 현상일까요? 윈난에서는 전설과 현실이 얽혀 있습니다. 양스는 중국이 간직한 가장 깊은 비밀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11번 색이 변하는 마법의 호수, 자연의 마법, 거울. 어떤 거울은 세상을 비추지 않습니다. 대신 세상을 바꿉니다. 스촨성 주자이거우의 구체구 계곡 깊은 곳. 오세코 우차치는 마치 꿈속의 장면처럼 숨어 있습니다. 이 호수는 너무도 맑고 생생해서 사람들은 하늘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호수는 단순히 맑은 물이 아닙니다. 시간, 날씨, 계절에 따라 물빛이 옥색, 에메랄드, 사파이어, 호박색, 보라빛 등으로 끊임없이 바뀝니다. 심지어 한 번에 여러 색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염료도 속임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연의 마법입니다. 과학자들은 광물, 조류, 그리고 빛의 굴절 현상으로 설명하려 하지만 현지인들은 이 호수가 영혼의 축복을 받은 곳이라 믿습니다. 계곡을 지키는 정령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물빛을 바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겨울이 되어 모든 것이 얼어붙을 때조차도 이 호수는 얼지 않습니다. 얼음 아래에서 물빛은 살아 숨쉬듯 빛나며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호흡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다면 이 호수가 진짜로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일까요? 산의 영혼일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두 번 다시 같은 모습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10번. 하이난의 움직이는 땅, 살아있는 섬. 우리는 대지를 단단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떤 땅은 그 믿음을 배신합니다. 하이난 섬의 깊은 숲속, 마치 살아 숨쉬는 듯한 들판이 있습니다. 이곳의 지반은 말 그대로 움직입니다. 발을 디디면 땅이 아래에서부터 들썩이며 물결처럼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지진도 착시도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쌓인 두꺼운 이탄층과 그 아래 숨겨진 수로가 만들어낸 기현상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는 수분이 스며들며 압력이 생기고 그로 인해 지표면이 마치 방석처럼 출렁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을 장난감처럼 뛰놀며 즐기고 어른들은 이 땅을 신성한 정령의 영역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진동 아래에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지반이 약해 발이 빠지거나 깊이 꺼지는 지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조차도 이곳 사람들에게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움직이는 땅,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된 세계에 질문을 던지는 존재. 하이난의 이 들판은 우리가 대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묻게 합니다. 9번. 텐즈산의 구름다리, 하늘과 땅의 경계선. 당신은 하늘을 걷는 기분이 어떤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중국 장자제 텐즈산에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구름다리, 길이 430m, 높이 300m. 그 다리는 두 절벽을 잇고 있으며 아래로는 까마득한 협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발 아래가 전부 투명한 유리이기 때문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요동칩니다. 공중에 뜬 듯한 착각.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와 흥분 사이를 오갑니다. 이 다리는 단순한 한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과 인간의 용기가 만나는 상징입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기암절벽과 그 위를 걷는 인간의 발걸음이 만들어내는 만남.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다리를 끝까지 건널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리 한가운데에서 멈춰 서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이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심장을 시험하는 장소입니다. 텐즈산의 구름다리는 묻습니다. 진짜로 두려운 것은 높이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일인가? 8번. 시장의 푸른 화염, 얼음 위에 불꽃. 불은 뜨겁고 얼음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그 상식이 무너집니다. 시장의 고원 한가운데 하얀 얼음 위에서 푸른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은 마치 춤을 추듯 바람에 흔들리고 그 아래 얼음은 단단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불꽃은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새어나오는 가스가 산소와 만나면서 얼음 위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밤이 되어 기온이 더 내려가면 불꽃의 색은 더 선명하고 푸르게 빛납니다. 이 불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얼음은 녹지 않는가? 왜 이 불은 꺼지지 않는가?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 모든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오로지 말없이 타오르는 푸른 불꽃만이 자연의 모순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얼음 위에 불꽃.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하는 기묘한 장면. 이곳에서는 모든 이치가 뒤바뀌고 우리는 그 앞에서 조용히 숨을 멈추게 됩니다. 7번. 타클라마칸 사막의 유령 도시. 바람에 묻힌 시간. 모래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잊힌 이야기를 되살려냅니다. 중국 타클라마칸 사막 깊숙한 곳.
황량한 모래 언덕 사이에 사람 없는 도시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고대 도시 루란입니다. 비당일의 중심지로 상인들과 여행자들이 오가던 장소였지만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과 기후 변화로 도시는 점차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부서진 기둥과 절반쯤 모래에 파묻힌 사원, 그리고 한때의 활기를 상상하게 만드는 몇 개의 토기 조각뿐입니다. 사막의 바람은 끊임없이 모래를 옮기고 때로는 오랜 세월 묻혀 있던 구조물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학자들과 탐험가들은 다시금 루란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사막은 모든 것을 다시 덮어버립니다. 기억하려는 시도조차도 허무하게 만들듯이 유령이 된 도시, 모래 위에 새겨진 잊힌 시간. 루란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에 있었노라고. 6번 콰엠. 베링의 얼음 파도, 멈춘 바다의 분노. 바다는 흐릅니다. 하지만 이곳의 바다는 멈춰 있습니다. 멈췄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움직임이 존재합니다. 북태평양의 베링해, 겨울이 되면 이곳의 바다는 거대한 얼음으로 뒤덮입니다. 그러나 그 얼음은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해류에 따라 밀리고 흔들립니다. 그 결과 파도처럼 솟구친 얼음 더미들이 서로를 밀쳐 올리며 얼음의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장면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광경, 하얗게 얼어붙은 파도가 하늘을 향해 얼어있는 순간, 우리는 자연의 한순간을 영원히 붙잡은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는 위협도 숨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으로 생긴 얼음산은 근처에 있는 선박이나 구조물을 순식간에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이곳의 어부들은 그 위험을 알기에 늘 하늘과 바람을 읽고 얼음의 움직임을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멈춘 바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 생명의 리듬. 베링해의 얼음은 말없이 그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5번 아파르 삼각지대, 지구가 갈라지는 곳. 지구는 단단하고 하나로 이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아파르 삼각지대에 서면 그 믿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지부티 세 나라가 만나는 이 땅에서는 지각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려나며 매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대지를 찢고 있습니다. 지면에는 깊은 틈이 갈라지고 뜨거운 증기와 황이 뿜어져 나옵니다. 마치 지구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진도 잦고 언제든 새로운 화산이 솟아오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이곳은 새로운 바다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입니다. 언젠가 먼 미래에는 아프리카 대륙이 둘로 나뉘고 그 사이로 새로운 바다가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땅 위에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뜨거운 대지 위에서 염을 채취하고 끓는 샘물 곁에서 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아파르 삼각지대는 말합니다. 지구는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가 밟는 이 땅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4번 나우루의 끝없는 하얀 절벽, 채굴이 남긴 상처. 하얀 석회암이 날카롭게 솟아오른 땅.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숨이 막힙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 이곳은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땅 속에 가득한 인광석, 새의 배설물이 수천 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이 광물은 농업과 화학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채굴로 섬의 중심부는 거의 파괴되었고 지금은 뾰족하게 솟은 석회암 절벽만이 남아 마치 다른 행성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바람은 거칠고 땅은 식물조차 자라기 어려울 만큼 척박합니다.
사람들은 바닷가에 몰려 살고 중앙부는 사람이 들어가기조차 어려운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자연의 극단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든 상처이자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나우루의 흰 절벽은 묻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과연 되돌릴 수 있는 것인가? 3번. 에베레스트의 데스존 산이 허락한 시간. 에베레스트.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발 8,000m를 넘는 곳. 그곳은 죽음의 구역이라 불립니다. 산소는 지상의 3분의 1도 되지 않고 기온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곳에서는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너무 오래 머무르면 몸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피가 얼고 뇌는 산소를 잃고 의식은 흐려지며 때로는 되돌아갈 힘조차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곳을 향해 오릅니다. 단지 정상을 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레스트의 데스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앞에 선 이들이 자신에게 묻도록 만듭니다.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높은 곳, 그곳은 단지 풍경이 아닌 인간 내면의 심연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2번, 다날드 호수. 돌이 된 생명의 연못. 아프리카 탄자니아 북부에 위치한 다날드 호수는 겉보기에는 햇살이 반사되는 잔잔하고 평화로운 호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품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돌로 바꿔버리는 기묘한 호수입니다. 이곳의 물은 알칼리 성분이 매우 강하고 온도도 60도에 가까워서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호수에 빠진 새나 작은 동물들은 빠르게 몸이 굳고 마치 석상처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물가에 떠오르는데 이는 물속에 포함된 탄산 나트륨과 높은 염기성 때문입니다. 이 물질은 고대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에서 비롯되었으며 다날드 호수를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자연 현상을 가진 곳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사진가는 이 호수 주변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동물들을 촬영하여 세상에 알렸고 그 이후로 이곳은 돌이 된 죽음의 호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날드 호수는 단지 죽음의 상징만은 아닙니다.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적응한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홍학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이곳에서 번식하기도 합니다. 이 호수는 극단적인 조건 속에서도 생명은 여전히 길을 찾으며 죽음과 삶이 때로는 같은 물속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1번, 네카르 화산. 땅속에서 솟는 불의 심장. 콩고에 위치한 네카르 화산은 지구에서 가장 살아 숨쉬는 불의 심장으로 불리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용암호를 품고 있는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분화구 아래에는 항상 붉게 끓어오르는 용암이 넘실거리며 밤이 되면 마치 불의 강처럼 하늘을 붉게 밝히고 주변을 이글이글 타오르게 만듭니다. 이 용암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천천히 움직이고 형태를 바꾸며 때로는 갑작스레 솟구쳐 하늘로 불덩이를 뿜어냅니다. 그 뜨거운 숨결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느껴질 정도이고 화산 근처의 공기는 항상 뜨겁고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 산을 가까이에서 마주한 사람들은 공포와 동시에 경외를 느낍니다. 네카르 화산은 단순한 파괴의 상징이 아니라 지구의 심장 박동을 그대로 드러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긴장 속에서 존재하지만
그 불길한 아름다움은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습니다. 네카르 화산은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생명의 불이며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지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구의 끝에서 만난 15곳,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이 장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거칠고도 정교한지를 보여줍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생명은 길을 찾고 자연은 스스로의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이제 질문을 드릴 차례입니다. 당신이라면 이 중 어디에 가장 서 보고 싶은가요? 그리고 어떤 곳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이 땅,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극한의 조건과 시간의 흔적 위에 놓인 놀라운 기적일지도 모릅니다.